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북한 응원단으로 한국을 찾았다가 풍문으로만 듣던 남조선의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 죽을 힘을 다해 탈북을 한 미란 양의 이야기입니다. 평창올림픽 당시 남한을 찾았던 응원단들은 빼어난 미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잘 훈련받은 듯한 태도로 유명했죠. 그런데 출신 성분과 사상을 철저히 검증해서 뽑았던 응원단이지만 북한으로 돌아간 뒤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란 양의 이야기를 통해 응원단들이 북한으로 돌아간 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란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풍족한 남한의 에어컨 바람 밑에서 북한의 생활을 돌이켜 이야기해보려고 하니 감회가 정말 새롭네요. 아무래도 북한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인 나라다 보니 제게 북한에 대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특히 제가 평창올림픽 때 한국을 찾았던 응원단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어떻게 선발이 되었고 또 북한으로 돌아간 뒤 응원단들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양 토박이었어요. 그리고 예술인을 양성하는 평양의 음악무용대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악이 주전공이었는데 목표는 모란봉악단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어요. 정말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응원단에 선정되었으니 합숙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통보식으로 뽑아가는 거 남한 분들은 어이없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에는 제 의사나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어느 정도 관리 대상이기도 하고요. 북한은 대학생 때부터 당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간부 사업 대상이라고 해서 얼굴도 예쁘고 재주와 기량이 뛰어난 학생들을 미리 찍어놓고 대학 기간 내내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안게임이나 뭐 이럴 때 응원단 모집령이 떨어진다고 하면 먼저 점 찍어놓은 친구들부터 우르르 불려갑니다. 남쪽에서 보시기엔 그냥 예쁘장한 여자애들 뽑아서 데려간 거 아닐까 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꽤 큰일이에요. 북한노동당 중앙당 간부가 청년사업부 대남기관인 통일전선부가 다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검증할 게 많아서 그래요. 출신 성분이나 충성심 등은 당에서 검증하고 남쪽에서 잘 먹힐 미모인지는 통일전선부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통과하려면 생각보다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미모, 몸매, 출신 성분, 충성심까지 다 통과해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키가 작으면 또 안 됩니다. 평창 때 온 응원단 다들 길쭉길쭉 하잖아요. 그게 기준이 있었어요. 165cm요. 물론 누가 봐도 기절하게 예쁜 사람이면 선발이 되는데 그래도 160cm는 넘어야 뽑혀요. 북한이 생각보다 남한 의식을 엄청 해요. 그래서 저것들이 못 먹고 살아서 저렇게 키도 작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평양 여대생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예술인을 양성하는 평양영화연극대학이나 제가 다녔던 음악무용대학, 리설주가 나온 곳으로 유명한 금성학원을 중심으로 선발하고 수가 모자라면 다른 대학이나 예술단에서 추가로 보충을 해요. 그런데 예술계통 대학 자체가 어느 정도 얼굴, 몸매, 키, 출신 성분이 다 검증된 미인이 모여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굳이 지방에서까지 모집은 안 하죠. 이렇게 응원단에 뽑히면 좋아할지 아닐지 궁금하시죠?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남조선을 다 궁금해하거든요. 남한 드라마 보면 총살당하는 북한이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다 봅니다. 그러니까 남조선이 정말 그렇게 휘황찬란한지 또 정말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지 보고 싶은 거죠. 장마당에서도 남조선 중고라고 하면 더 비싸게 팔리는데 남쪽에 갈 기회를 누가 마다하겠어요. 그래서 선배들 말 들어보면 평창전, 아시안 경기 응원단 모집대엔 너도 나도 남쪽 구경을 가고 싶어 해 경쟁이 엄청 치열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좀 사는 집 애들끼리의 경쟁이 되다 보니 여기에 부모들까지 합세해 선발 담당자들에게 뇌물 공세를 벌인 거죠. 응원단으로 뽑아달라고 1,000~3,000달러 정도가 오갔는데 그 정도 돈이면 당시에 쌀 4톤을 살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에요.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에서 이게 웬 미친 짓이냐 싶으실 텐데요. 북한 사람들끼리는 중국하고 남조선을 두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중국에 가는 것은 촌에 가는 것이고 남조선에 가는 것은 별나라에 간다. 다들 별나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애당초 외국에 나가기도 힘든데 중국도 아닌 남쪽은 평생 가도 한번 구경도 못할 일이니까.
그리고 북한에서 남쪽에 응원단으로 갔다 왔다고 하면 그 자체로 엄청난 특권을 받은 것이기도 하고 또 국가대표 미녀로 인정받았다는 증명이라서 이것도 남쪽말로 하면 스펙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스펙이 쌓이면 결혼을 할 때에도 훨씬 유리하고요. 이런 건 남쪽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좀 못생겼는데 어떻게 꼈지? 하는 응원단은 고위 간부의 딸이거나 부자의 딸일 가능성이 높아요. 선발 과정의 권력과 인맥, 뇌물이 오고 가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집이 아주 특별히 잘 사는 편은 아니라 얼굴이 다 한 것 아닐까요? 키도 167cm라 북한에서는 엄청 튀는 키거든요. 그리고 성형도 하나도 안 했고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북한에서도 성형을 하는가 싶으시죠? 해요. 하긴 하는데 해봤자 쌍꺼풀 정도. 할 수 있는 병원도 중앙병원 몇 군데밖에 없고 해도 결과가 그리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해외 식당에 파견된 사람들은 거기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도 또 이렇게 얼굴이 좀 예뻐졌으면 하는 건 만국 공통인가 봐요. 그쵸? 응원단에 뽑히면 그럼 만사형통이냐 하실 텐데요. 그건 아니에요. 의외로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나만 말로 하면 빡셉니다. 그래서 응원단 훈련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6시간 이상 춤과 노래 연습을 하는데요. 오전에는 응원구호나 노래, 율동 등을 일사불란하게 맞추는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대다수가 예술계통 종사자인데다 평양에서 살면 충성의 노래 경연이나 아리랑 집단체조 등에 자주 동원되는 사람들이라 아주 어렵진 않은데 이걸 최대한 멋지게 예쁘게 보여야 하니까 무한반복을 하거든요. 거기서 좀 진이 빠집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몸가짐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와 남쪽의 긍정적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선 어떻게 하는지 등 정치사상 관련 훈련을 받아요. 남조선에 가서 절대 남한 사람들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조국의 얼굴입니다. 절대 남조선 괴뢰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자가 매일 같이 강조했죠. 그리고 남쪽 기자나 민간인이 질문할 때를 대비한 모범 답안도 잘 외워야 합니다. 당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동무들은 남조선과 전 세계의 공화국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저기 관할하는 지역에 파견되는 정치공작대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 싫어도 외워집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들 무슨 정치공작대원인가 했을 거예요. 전정치고 뭐고 그때는 남조선에 가서 별나라 구경 간다는 생각에 엄청 들떠 있었거든요. 다들 보위부 감시 때문에 말을 못해 그렇지 본인들이 정치공작대원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남조선 드라마가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가는 확인대원이라고나 생각했을까? 아, 남한으로 가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버스를 타고 파주로 가서 남측 출구로 나오는데 사진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져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놀라는 티를 내면 안 되니까 하나도 안 놀란 척, 남조선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은 척 여유있게 손을 흔들어줬죠. 교육받은 대로 진짜 기자들이 엄청 와서 질문하더라고요. 어떤 응원을 할 거냐? 악기도 연주할 거냐? 그런데 드라마에서나 보던 괴뢰 말투를 진짜 쓰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게 들렸어요. 약간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 걸 억지로 참았네요. 그리고 저희는 강원도 인제로 이동했어요. 다들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는 모두 느꼈죠. 드라마 속 남조선이 진짜라는 걸요. 아니, 오히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곳이 남조선이었어요. 와, 이게 옆자리의 동료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보위부 감시가 엄해서 차마 뒷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희는 모두 어떤 이야기를 하려던 것인지 이해가 갔죠. 그리고 저희는 경기장에 도착해서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보니까 남조선의 응원 문화는 우리와는 달랐어요. 그들은 더 자유롭고 즉흥적으로 응원했죠. 처음에는 그런 모습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한민족이라고 다들 열성이 있고 힘이 있는 건 다 같더라고요. 잘 포장된 도로, 깨끗한 숙소, 맛있는 밥까지 감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았지만 저희끼리 이런 것에 대해 감탄하는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응원단은 감시를 엄청 받으니까요. 응원단원들 사이에 대열인솔자나 생활지도원 등으로 신분을 위장한 보위원이 있거든요. 그 보위원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정을 자세히 적어 보고하고 밤마다 생활총화를 하는데 어떻게 저희끼리 이런 것에 대해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겠어요. 다들 속으로 이야기를 삼킬 뿐이죠. 아주 잘 훈련된 미소로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웃음이 터져나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 응원에 제가 나갔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남조선 사람들 사이에 제대로 자리를 잡아본 거죠. 그런데 관중석에 가득 찬 사람들이 저희가 등장하자 환호성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Kim 느꼈어요. Il-sung's ideology 우리를 is the 적대시할 줄 only thought 알았는데 permitted in the 오히려 consciousness of 따뜻하게 North 맞아주는 Korean 것 citizens. 같았거든요. 그런데 확실히 Since 남쪽 these 분들도 principles form 관심을 the 많이 basis of 주셔서 virtually 내심 everything 기분이 in 좋았어요. society, and any 경기가 criticism 끝나고 of the state 숙소로 is seen 돌아가는 as a 길에 crime. 기자가 People can 와서 neither be 인터뷰를 skeptical about the government 요청하더라고요. nor make any 그런데 attempts to 함부로 introduce 허락 안 any 받고 changes 인터뷰는 into their lives. 못해서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는데요. 사실은 정말 The 너무 country has been 신기하고 ruled by three generations 재미있고 of the Kim 남조선 dynasty. 음식들도 Kim 맛있고 Il-sung, 사람들도 곱고 예뻐서 hello friends, 보기가 the 좋다고 이야기를 Democratic 하고 People's 싶었어요. Republic of Korea, or 그리고 North Korea, 강릉 시내 is 관광을 rightfully 했던 것도 considered one 좋았어요. of the most closed 경포해변도 countries in the world, 구경하고 making it 오죽헌도 extremely 봤는데요. difficult to find 그 reliable 과정에서 남한 information about 분들이 it. This is 저희를 because 엄청 the country 반겨줬어요. doesn't provide statistical 취재진도 data to global 많았는데 information 북한에서 온 banks, 사람들이 and any 궁금한 pictures or 시민분들도 videos 많이 taken 모인 by 것 Western 같았어요. tourists are 그런데 heavily 정말 censored. 하나같이 사람들은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Gaining 있었고 entry to 거리에는 this country as a 웃음소리가 foreigner 가득했죠. is rather 미란아, challenging 저기 봐. 저 because there are 사람들 some very 손에 든 게 specific 뭐지? rules for 동료가 visiting. 물었어요. 휴대전화 같은데 These rules have 우리랑은 somewhat been 다르게 softened in the 생겼어. recent 그때 years, 저는 but 처음으로 only for some 스마트폰을 of the neighboring 보았어요. countries with 사람들이 which North 그것으로 Korea 사진을 maintains 찍고 partnerships. 인터넷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죠. The local political 일정의 마지막 system 날 is unique, 다들 but 숙소에서 exhibits 아무 all 말도 the 하지 characteristics 못했습니다. of a totalitarian 남한에서의 regime, 경험이 너무나 강렬해서 which 그것을 explains 쉽게 the lack 잊을 of 수 any 없을 것 substantial 같았거든요. information about life 저만 in 그런 North 게 Korea. 아니었다고 One of the 생각해요. challenges that 평양에 tourists face 돌아온 when 후 trying to gather 우리는 objective 철저한 information 사상 on this 교육을 country 받았습니다. is the need to 남조선에서 coordinate their 본 것들에 대해 절대 Hello, 말하지 friends. 말라는 The 짓이었고 democratic people 남조선에서 본 것들은 전부 꾸며진 선전용이고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쓰레기 같은 걸 주워 먹고 산다고요. 알겠다고 여러 번 되풀이하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시대처럼 다 막아놨으면 또 통했을지 모르죠. 아, 보이는 데만 이렇게 꾸며놓은 거겠지 하면서요. 그런데 드라마로 이미 접할 대로 접했고 얼마나 사람들이 세련되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다 봤는데 그게 먹히겠어요? 머리로는 남조선을 떠올리고 입으로는 남조선은 썩은 사회, 거짓과 쓰레기가 판치는 괴뢰들의 세상이라고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머리와 마음이 따로 놀아서 우울증이 온 것 같아요. 미란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라고 친구들이 물어보는 일들이 잦아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넘겼죠. 사실 저는 남조선에 갔다 온 뒤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어요. 남한에서 본 세상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응원단 활동 이후 저는 겉으로는 아주 평범하게 평양에서의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남한에서 본 세상과 제가 살고 있는 평양의 현실을 자꾸 비교하게 되었죠.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라고 하지만 실상은 많이 달랐어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는 많은 문제들이 숨겨져 있었으니까요. 미란아, 오늘 또 전기가 끊겼어. 냉장고에 있던 음식들이 다 상할 것 같아. 엄마가 한숨을 쉬셨어요.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것은 일상이었어요. 보통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만 전기가 들어왔죠. 그마저도 안정적이지 않고요. 그뿐만인가요? 물 공급도 문제였어요. 우리 집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물이 나왔는데 그마저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했죠. 오늘 밤에 물이 나온대. 모두 깨어 있어야 해.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날은 온 가족 총출동이었습니다. 밤중에 물이 나오면 온 가족이 나서서 물을 받아야 했어요. 물통, 양동이, 심지어 냄비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많은 물을 저장했죠. 평양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런 기본적인 생활 여건의 불안정함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평양 주민이라는 이유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공연 때문에 지방을 가보면 확실히 평양보다 생활 수준이 안 좋았거든요. 또 지방에서 선발되어 평양에서 대학을 다니던 친구들은 제게 운이 좋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고요. 그때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조선과의 수준 차이를 목격한 이후 남조선은 일반 사람들도 저렇게 다들 윤기가 흐르고 잘 입고 잘 먹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라는 회의감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에 다니며 사귀게 된 정말 고위 간부급들 딸, 부잣집 딸들과의 생활 차이에서 온 회의감이었습니다. 평양에도 빈부 격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고위 간부들과 돈 많은 사람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저는 굳이 따지자면 딱 중간쯤이었는데요. 어느 날 대학에서 만난당 간부의 딸 집에 놀러가고 나서 저는 정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와, 이게 정말 평양의 집이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150평이 넘는 넓은 집, 최신식 가전제품들, 수입 가구, 집안에 있는 화장실까지. 북한에서는 집안에 화장실에 있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평양 내에서도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걸 실감했죠. 반면에 평양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비참했죠. 평양 외곽에만 나가봐도 보여요. 방 한 칸짜리 공동화장실, 그리고 집인지 무너져가는 판자촌인지 분간도 안 가는 곳들. 평양에서의 삶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웃으며 살았지만 속으로는 자유를 갈망했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응원단을 다녀왔던 친구들은 다들 저와 함께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이 감정을 어딘가에 털어놓기라도 하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질 못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남조선의 응원단으로 가서 보고 들은 모든 건 가족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못한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속으로 골아들어갔죠. 누구보다 절 걱정했던 분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엄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사실 저는 큰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한에서의 경험, 평양에서 목격한 현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통해 본 자유로운 세상. 이 모든 것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나는 탈북을 해야겠어. 그 결심을 하는 순간 저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어요. 위험한 선택이라는 걸 알면서도 더 이상 이렇게 살기는 싫었거든요. 그때부터 저희 탈북 준비는 시작되었습니다. 평양에서의 마지막 날들, 저는 가족과 친구들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탈북은 쉽지 않았어요. 평범한 대학생인 제가 탈북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도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몰래 들어보려고 노력했죠. 물론 이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던 중 가슴이 쿵 떨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미란아, 너 요즘 수상한 소문 들어봤어? 친구 영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무슨 소문?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마을 끝에 사는 김씨 아저씨 딸이 탈북했대.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더라.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혼자 질에 찔렸지 뭐예요. 그리고 점점 더 탈북 준비에 빠져들었습니다. 실패하면 그 다음은 죽음이니까요.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했어요. 탈북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돈을 벌까 하다가 저는 비밀리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인 교습도 했어요. 잘 사는 집 애들에게 가서 음악을 가르쳐주고 돈도 모았어요. 좀 티가 났나 봐요. 어느 날, 미란아, 너 요즘 뭘 하고 다니길래 그렇게 바쁘니? 엄마가 물으시더라고요. 아, 그냥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해서요. 거짓말을 하는 게 너무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알리면 뜯어말릴 것이 분명하고 결국 저도 어머니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으니까요. 또 체력 관리도 중요했어요. 탈북 과정은 힘들고 위험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몰래 운동을 시작했죠. 무엇보다 신경을 쓴 건 중국어였습니다. 탈북 후 중국을 거쳐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독학으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어머니가 드디어 이상함을 눈치채셨습니다. 갑자기 필요도 없는 중국어를 공부하고 애가 자꾸 밖으로 돈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희 자매를 기르셨는데 큰딸이 탈북 생각을 한다니 어머니는 거의 뒷목을 잡고 꼬르륵 넘어가셨어요. 너는 남쪽도 다녀왔고 졸업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좋은 집에 시집도 갈 수 있는데 대체 왜 스스로 팔자를 꼬냐고 난리가 났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호소했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제가 겪었던 남한에서의 모든 걸 다 털어놓은 거예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같이 사는 곳이 남조선이고 못 봤으면 모를까 제가 본 이상 도저히 북한에서는 살 수가 없겠다고 절규를 했죠. 어머니와 동생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응원단 이후 괴로워했던 것이 그런 이유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냥 얘가 졸업할 때가 되니 심란해졌나 하셨었대요. 이런 엄청난 탈북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셨죠. 어머니께서는 너만 가는 건 못 본다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가자고 했죠. 여자 혼자 몸으로 탈북을 하다가 혹시라도 험한 일을 겪을까봐 걱정이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 최대한 돈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달러가 있어야 탈북을 할 때 최대한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요.
브로커에게도 돈, 중국에서 탈택시도 돈, 모든 돈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중국어와 돈 모으기에 정말 매진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비가 많이 내리는 날만 학수고대했습니다. 비가 내려서 두만강이 흘러넘치면 경비가 허술해지거든요. 드디어 비가 내렸고 국경 경비대에 눈을 피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엄마와 동생, 제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으로 서로의 몸을 묶고 버티는데 정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밀리면 남은 건 죽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을 쳤어요. 그리고 연변에서 브로커와 접선했죠. 강을 건널 때보다 그때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티가 나거든요. 중국 사람들과 생김새도 차이가 나고 또 공안에 신고하면 돈을 주니까 탈북민들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연변을 벗어나 몽골로 빨리 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브로커가 강조를 했죠. 미리 섭외해둔 택시를 타고 몽골 울란바토르로 향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허허벌판 사막에 내려둘 땐 정신이 아득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목숨이 달린 문제라 브로커가 같이 가주질 않아요. 대신 저희에게 차도를 찾아야 한다고 했죠. 차도를 찾으면 국경 순찰 차량이 있을 것이고 국경 수비대에 발견이 되면 주몽골 한국대사관으로 넘어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했죠. 사막 앞에서 처음으로 탈북을 후회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온 가족과 함께 나왔는데 어차피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한시라도 빨리 길을 찾아야 하잖아요. 별을 보며 방향을 잡고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먼 발치서 차에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이제 살았다 싶었죠. 차도로 뛰어가 미친 듯이 옷도 흔들고 손도 흔들었습니다. 제발 우리를 발견해달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는 한국대사관으로 갔어요. 이제 드디어 살았구나 싶어서 한 이틀은 몸살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대사관에서 저희에게 먹을 것과 약도 챙겨주고 옷도 줘서 인간다운 몰골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전에 응원단으로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 밀려왔죠. 엄청난 취재진도 카메라도 없이 국정원 관계자가 나와서 저희를 데려갔는데 응원단으로 왔을 때와 마음껏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입국을 했어요. 서미란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듣고 싶었던지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시간도 하나원 교육도 너무 즐거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설렜던 건 임대주택에 처음으로 들어가던 날이었습니다. 작은 집이라고 했는데 전혀 작지 않았고 무엇보다 생활 수준이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가장 먼저 놀란 건 24시간 내내 전기와 물이 공급된다는 거였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이게 직접 눈으로 보는 건 다르잖아요. 따뜻한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는 것, 시원한 에어컨 바람으로 더위를 식히는 것, 배가 고프면 먹을 것들이 널려 살이 더 찌지 않도록 관리라는 걸 한다는 것. 세상에 밤에도 이렇게 번쩍번쩍 전기를 쓰는 세상이라니 얼마나 호사스러워요. 남한은 정말 천국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고생만 하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특히 맛있는 음식을 볼 때면 말이에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아버지도 경험해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 가슴이 아리네요. 그래도 어머니께서 너가 결단을 내린 덕분에 이렇게 우리가 남한에 와서 잘 살게 되었다며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재미에 푹 빠져있는 것, 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이번에 서울대 북한학과에 진학한 것 등 기쁜 일들이 많이 있으니 하늘에서 저희 아버지도 뿌듯하게 바라봐 주시겠죠. 저는 방송도 가끔 나가고 이제 곧 유튜브 채널도 개설해볼까 해요. 북한의 이야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다음번에는 남한에서 생활하며 신기했던 점들, 어려웠던 점들도 한번 또 이야기해볼게요. 제 다음 이야기도 기대를 많이 해주세요.